내향적인 남자들의 호감 신호는 읽어내기가 어렵죠. 내향적인 남자에게 관심이 있으시면 호감 신호를 읽어내는 게 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향적인 사람이 보내는 호감 신호는 굉장히 신중한 호감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게 잘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채지를 못하면 여러분에게 진심일 수 있었던 남자를 놓치게 되는 셈인 거죠. 저는 성격이 내향적인 편이에요. 예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제 호감 신호를 잘 캐치해주기를 바라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더 표현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 호감 신호를 잘 캐치해서 저랑 사이가 진전된 여자친구들이 좀 있었고 그 친구들이 저에게 사랑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해도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혹시 내향적인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남자의 호감 신호를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가 진전이 된 다음 사랑을 충분히 주면 그 남자의 표현 실력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약간 키우는 맛이 있는 거죠. 제 경험에서 나온 통찰과 심리적인 분석들을 곁들여서 내향적인 남자들의 호감 신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좀 지루할 수도 있기는 한데 남녀의 심리를 공부하는 게 남녀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똑똑한 분들은 끝까지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보시면 내향적인 남자의 마음이 앞으로는 더 잘 보일 거예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보세요. 관심 있는 내향적인 남자를 떠올려 보세요. 제가 3가지 보기를 드릴게요. 그 남자에게 들었던 적이 있는 생각이 몇 개인지 체크해보세요. 1. 굳이 이걸 나한테 물어본다고. 2. 굳이 이걸 나한테 준다고. 3. 굳이 이걸 대신해준다고.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고 섣불리 실망할 건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싶은 행동을 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 중에 1개가 해당이 된다면 일단 보류. 2개가 해당되면 호감이에요. 3개가 해당되면 이건 짝사랑이에요. 당장 뽀뽀를 갈겨도 별일 없을 겁니다. 네, 농담이고요. 경찰서 가서 제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내향형 남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자 눈엔 내향형이라는 게 딱 보였다는 말은 제 분류 방식에 의하면 손실회피형 남자일 확률이 커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손실회피형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자의 성향을 3가지로 구분하는 지도손 분석에 대해 상세하게 글을 써놓은 링크를 드릴게요. 그걸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실회피형 남자가 여자를 마음에 들어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속 여자 주위를 맴돌아요. 손실을 회피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최대한 거절당하는 일은 만들지 않으면서도 호감이 있다는 건 드러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싶은 행동을 여자에게 해서라도 여자 주변을 맴돌게 되어 있어요. 사실 대부분 남자들이 처음에 여자에게 접근할 때 이런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성향에 관계없이 그런다고요. 근데 손실회피형 남자가 굳이 싶은 행동들을 하는 건 의미가 더 강해요. 왜냐하면 이성에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더 어려운 유형이거든요. 다른 유형들은 달라요. 다른 유형이 여자에게 굳이? 라는 느낌이 드는 행동을 하면 호감 표현은 맞는데 의미가 좀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파민 분泌추구형 남자의 경우에도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의미가 좀 달라요.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리스크를 크게 느끼는 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싶은 행동들로 표현을 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또한 여자 반응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행동의 의미가 좀 약할 수 있죠. 지위상승 추구형 남자가 굳이? 싶은 행동을 여자에게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남자 없을걸? 약간 뽐내는 마인드? 물론 호감이 있으니까 뽐내는 거긴 하겠죠. 근데 애초에 뭔가를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위상승 추구형 남자에게는 굳이? 싶은 행동을 여자에게 해주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손실회피형 남자에게는 이 모든 게 어려운 행동이라고요. 어려운 행동을 할 만큼 호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의미가 깊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세상을 겪어보기로는 어쨌든 내향적인 남자는 외향적인 남자보다 연애 경험이 적을 확률이 높아요. 내향적이라는 말 자체가 외부보다는 내면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들이 이성 경험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이성은 외부에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여자분들보단 내향적인 남자가 연애 경험이 적을 확률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남자가 대쉬하고 여자가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진화적으로 자연계 동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내향적일수록 연애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남자가 먼저 호감 표현을 했다. 이건 정말 여러분에게 진심인 거죠. 다만 표현이 좀 서투를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표현이 눈에 띈다고 호감이 큰 게 아니고 표현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호감이 작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향적인 남자들의 마음은 마치 빙산과 같아서 여러분에게 보이는 부분은 마음이 일부일 가능성이 커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 빙산의 아래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안 보이던 신호들이 보이면 그 남자의 호감 표현이 늘어난 느낌이 들고 여러분은 더 관심을 받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진심일 확률이 높은 남자에게 사랑받게 해드리고 그 남자에게는 흔치 않은 연애 기회를 잡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연애 기회들을 놓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제 기회들은 많이 날아갔지만 그 남자는 여러분이라는 기회를 안 놓쳤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 보시고 해야 될 일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되게 현실적이고 적당한 행동이 있습니다. 뻔하고 간단해요. 그 남자랑 대화를 하실 때 눈을 빤히 보면서 웃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자주 하세요. 이거보다 과한 행동은 손실회피형 남자에게는 너무 훅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닐 때는 대화를 하실 때 눈을 빤히 보면서 잘 웃어주는 게 가장 적당해요. 특히 자주 하시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내향적인 남자들의 또 다른 호감 표현,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제가 정말 소심했던 시절에 이걸 여자가 못 알아채줘서 속상했어요. 나는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닌데 너한테만 특별 대우해주는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 남자도 사실 여러분을 특별 대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향형은 진짜 딱 봐도 이 남자는 내향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런 유형은 자신에 대해서 떠벌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뭔가를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부족하고 쓸데없이 내 이야기를 남에게 해서 리스크를 키우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죠. 괜히 나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손실에 대한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적인 얘기를 길게 하는 걸 꺼려해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남자가 여러분에게 본인이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내향적인 남자가 여러분에게 본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다면 알맞은 대응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남자랑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면 돼요. 넌 어떤 걸 잘해? 이걸 물어보세요. 물론 상황에 맞게 문장을 자연스럽게 변형하는 센스는 있으셔야겠죠. 뉘앙스만 같으면 됩니다. 핵심은 본인이 잘하는 걸 어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대답을 하면 계속 캐물어보세요. 아, 그걸 잘한다고? 언제부터 잘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요. 만약 남자가 잘하는 게 없다면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넌 어떤 걸 잘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든 대답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남자 입장에서는 어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저 질문의 대답을 성실하게 할수록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을 확률이 큰 거죠. 그리고 사실 호감을 증폭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어쨌든 남자 입장에서는 나를 이만큼 궁금해해주네, 조금만 더 좋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해되시죠? 그럼 내향형 남자가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면 호감이 아닌 건가요? 보통은 그렇긴 할 텐데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장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자란 성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절대 쉽게 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이나 본인의 이야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대방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성장 과정에서 감정 표현을 하고 뭔가 요구를 했을 때 그걸 이해받지 못하고 거절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조차 벽을 세우는 거죠. 이런 지식들은 애착 형성에 관한 것들인데 언젠가는 영상으로 다룰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남녀 관계를 할 때 성장 과정에서의 애착 형성 장애가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경험과 지식이 많습니다. 왜 경험이 많은지는 언젠가는 말할 일이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어도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주로 들어주는 포지션만 계속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이런 애착 형성 이슈가 있는 남자랑은 교제를 하는 걸 좀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래요. 아마 연애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관심 있는 내향형 남자가 있다면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무 질문이나 하셔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넌 어떤 걸 잘해? 이런 느낌의 질문이면 더 좋겠죠. 한 번 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파고드는 식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아, 영어를 잘한다고? 어떻게 잘하게 됐는데? 외국인이랑 프리토킹 가능해? 미드 자막 없이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남자가 자신을 어필할 수 있게 기회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 어필에 여러분이 좋게 반응을 했다면 이제 그 남자는 그 반응이 좋아서 본인 이야기를 더 신나게 하겠죠. 그리고 어필할 거리를 더 늘려서 올 거예요. 키우는 맛이 있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향적인 남자들의 호감 신호. 첫 번째, 굳이 싶은 행동을 여자에게 한다. 거절당할 리스크는 없애면서도 호감을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여자 주변에서 맴돌면서 굳이? 싶은 행동을 여자에게 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남자들과 대화를 할 때 눈을 빤히 보면서 웃는 행동을 자주 해주면 어느 날 그 남자가 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본인 이야기를 자주 한다. 원래는 내향적인 남자들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본인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했죠. 여러분을 신뢰해야만 본인 이야기를 길게 할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호감 유무를 판별하는 방법은 넌 어떤 걸 잘해?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고 계속 캐묻는 식으로 질문을 이어가 보라고도 말씀드렸죠.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면 아마 발전하고 지식을 배우는 거에 흥미가 있으신 분일 거예요.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을 잘 적용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마음에 들 거라고 기대해주세요. 저를 까먹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